사장님들, 카페에서 커피 팔면 망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커피를 안 팔고 뭘 팔라는 거지? 카페에서 커피 팔지 말라면 이거 마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카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 창업, 그 시작부터 이미 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뻔한 길을 따라가거든요. 이쁜 커피 머신 하나 사놓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쁜 감성 인테리어 몇 개 벤치마킹해서 소품 사놓고 그림 걸어놓고 원두는 어디서 좀 괜찮다는 거 사놓고 다들 이렇게만 하죠. 우리 원두는 스타벅스 원두라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좋아하고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맛은 나쁘지 않은데 손님은 뜸하고 단골은 생기지 않고 그런대로 리뷰는 하나둘 늘어도 매출은 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커피는 이미 어디에나 다 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무인 자판기에서도 요즘은 AI 로봇이 내려주는 커피도 있죠. 여러분의 커피가 정말 엄청난 차별점이 있지 않는 이상 커피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차별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커피는 경쟁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카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수많은 카페들이 커피만으로는 승부를 보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열정 가득하게 시작했지만 1년도 못 채우고 폐업하는 카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13개 이상의 카페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커피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커피 밖에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 이제 1,800원이 국민 가격입니다. 메가커피와 컴퍼치 커피 덕분입니다. 1,800원 커피 한 잔을 팔아서 얼마나 남을까요? 거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 비용, 세금, 기타 잡비까지 다 오르는데 커피값은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카페는 계속 오픈하고 사람들은 카페로 모여듭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카페를 방문하는 목적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뭘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카페는 경험을 파는 거야. 이게 웬 개소리? 무슨 카페가 체험 삶의 현장도 아니고 뭔 경험을 팔라는 거야? 경험? 도대체 그게 뭐지?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커피가 담겨진 예쁜 컵, 쟁반, 놓여지는 공간, 분위기, 함께 앉아있는 사람, 창밖의 풍경, 내가 앉아있는 소파의 촉감까지 사진 찍기 딱 좋은 은은한 조명과 인테리어들이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비로소 카페에서의 경험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좋은 원두 쓰면, 좋은 커피 머신 들이면 고객들이 알아봐 주겠지.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커피를 잘 아는 사람들, 일부 매니아층이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고객은 커피의 맛의 디테일보다는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를 먼저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공하는 카페들은 커피가 아니라 공간과 경험을 팝니다. 실제로 성공한 카페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그들은 브랜드가 있어요. 단순히 상호명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카페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카페는 조용한 공간을 강조합니다. 커피보다 중요한 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카페는 아예 시간당 이용료를 받고 프린터, 와이파이, 조용한 음악까지 세팅해줍니다. 커피? 그건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또 다른 카페는 반려견과 함께 올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웁니다. 강아지를 위한 간식, 놀이 공간, 포토존까지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아지와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피는 그냥 곁다리일 뿐입니다. 핵심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또 어떤 카페는 아예 굿즈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텀블러, 포스터, 다이어리 같은 한정판 제품을 팔고 브랜딩에 엄청 공을 들여요. 사람들은 그 굿즈를 사기 위해 방문하고 카페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죠. 요즘은 이런 카페들이 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더 강력한 팬덤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감이 오시죠? 커피는 상품이 아니라 미끼입니다. 커피를 잘 파는 카페는 많지만 경험을 파는 카페는 아직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경험을 팔 수 있나요? 단지 커피를 잘 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을, 감정을, 추억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3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타겟이 명확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카페인지, 예를 들어 프리랜서, 반려동물 가족, 연인, 시니어 세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획도 인테리어도 메뉴도 뭘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모호해집니다. 둘째, 핵심 경험 하나만 정하세요. 커피도 잘하고 디지털도 잘하고 전시도 잘하고 소품도 팔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만, 딱 하나만 강하게. 그리고 그 하나가 고객에게 확실한 기억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것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세요. 단순히 처음 반짝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매력이 쌓이도록, 즉 구독 시스템을 도입하던 팬클럽 구조로 운영하던 재방문을 꾸준히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커피는 이제 경쟁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커피는 경쟁의 출발선이에요. 그 위에 무엇을 얹힐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성패를 가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카페 창업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미 카페 운영 중인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커피는 이제 누구나 팔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은, 감동은, 공감은 아무나 팔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이제는 커피를 팔지 마세요. 대신 사람의 시간을, 감정을, 이야기를 파세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공간을 카페가 아닌 자신의 삶의 일부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된 카페는 절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내 카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카페를 꼭 와야 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과 싸워서 이기는 개인 카페의 생존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링크에 있는 영상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이상 카페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